안녕하세요, 코리안 라이언입니다. 반가워요. 오늘도 제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책을 읽어드릴 건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즘 여기 한국은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되게 모기들이 많았거든요. 모기 때문에 진짜 짜증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기가 없어요. 날씨가 되게 추워져서 밖에 나갈 때 항상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나라는 지금 추우신가요? 아니면 더우신가요? 아니면 따뜻해요? 아니면 시원해요? 되게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사는 나라는 지금 날씨가 어떤지. 어쨌든 오늘은 이 책 Aesop's Fables, 이거를 저번에는 첫 번째 이야기부터 10번째 이야기까지 읽어드렸잖아요. 오늘은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한국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타고난 약탈자. 새끼 늑대들을 발견한 양치기가 녀석들을 정성껏 키웠다. 새끼들이 다 자랐을 때 녀석들이 양들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다른 늑대들도 잡아서 그에게 가지고 올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녀석들은 성장해서 확실한 기회를 잡자마자 먼저 주인의 양떼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당연한 결과지. 늑대들이 해놓은 일을 보자 양치기는 신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만일 이 짐승들이 완전히 자란 녀석들이었다면 나는 그들을 죽일 방법을 찾아야 했겠지. 그렇다면 이 녀석들이 새끼였을 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려두었던 거지? 만일 당신이 아칸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면 비록 깨닫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아칸이 가지게 된 힘이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것이다. 다음 이야기. 하나면 충분. 모든 동물들이 어느 여름날 햇님의 결혼식을 앞두고 흥겨워하고 있었다. 특히 개구리들이 좋아서 법석을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중 한 마리가 말했다. 이 바보들아! 뭐가 그리도 좋다는 거야? 햇님 하나만으로도 모든 진흙들을 말려버리기에 충분하다고. 만약 햇님이 아내를 얻어 자기와 같은 아이라도 하나 낳게 되면 우린 아주 안 좋은 처지가 될 거야. 많은 무분별한 사람들은 잘못된 일에 축하하며 기뻐한다. 우둔한 자만심. 어느 당나귀가 등에 신의 동상을 짊어진 채 마을에 들어가고 있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 동상에 경의를 표하자 나귀는 그들이 존경을 표하는 대상이 바로 자신일 거라 상상했다. 그러자 나귀는 우쭐해져서 울기 시작하면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마부는 이 사태를 알아차리자 채찍을 휘두르며 외쳤다. 미련한 거사! 당나귀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마지막 채찍이 될 거다. 사람들이 부당하게 얻은 명예를 자랑하게 될 때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스스로 웃음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14번째 이야기. 공산주의 독재자. 다른 늑대들의 우두머리가 된 늑대가 모든 늑대들은 사냥해서 잡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쌓아놓고 나머지 무리들과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배고픔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당나귀 한 마리가 앞에 나서더니 갈기를 흔들며 말했다. 늑대들 마음속에서 고상한 생각이 다 나오는군요. 그런데 어제 사냥한 사냥감들을 당신 동굴 속에 넣어둔 건 어찌된 일입니까? 이 폭로로 인해 창피해진 늑대는 자신의 법률을 폐지했다.
법률을 공정하게 제정하는 척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이 제정하고 집행한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 내 체면을 위해 네 꼬리를 잘라라. 덫에 꼬리를 잃은 여우 한 마리가 그 흉측함에 너무 창피한 나머지 그만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래서 여우는 다른 여우들을 자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병신이 되도록 설득하기로 결심했다. 당시 녀석은 꼬리를 잃어버린 게 별로 눈에 띄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여우는 모든 여우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꼬리를 자르라고 충고했다. 녀석이 말하길 꼬리는 보기에도 안 좋고 달고 다니기에도 무거운 쓸데없는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우들 중 한 마리가 대답했다. 여기 꼬리를 봐. 넌 우리에게 네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충고를 하는 것뿐이야. 이 우화는 자비심이 아닌 자기 이익 때문에 이웃들에게 충고를 하는 사람들을 풍자하고 있다. 실행하기 전에 살펴라. 어느 여우가 물웅덩이 속으로 굴러떨어져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다. 목이 마른 염소가 뛰어와서는 여우를 보면서 물맛이 좋으냐고 물었다. 여우는 이 기회를 포착했다. 여우는 자신이 가진 온갖 언변을 구사하며 물맛이 좋다고 칭찬하면서 염소에게도 내려오라고 재촉했다. 염소는 너무도 목이 말랐으므로 아무 생각 없이 밑으로 내려가 배를 채웠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다시 올라갈지를 궁리하기 시작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네. 여우가 말했다. 자네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일을 기꺼이 하겠다면 말이지. 앞발을 벽에 대고 뿔을 똑바로 버티게. 그럼 내가 잽싸게 올라가서 자네를 끌어올려 주겠네. 염소는 기꺼이 동의했다. 여우는 염소의 엉덩이와 어깨, 뿔을 타고 올라가 무릉덩이 가장자리에 다다랐다. 그러고는 내빼버렸다. 염소는 여우가 그들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여우는 돌아와서 다음과 같은 말만 했다. 이보게, 자네는 머릿속의 두뇌보다는 턱수염의 털을 더 많이 가졌군. 그렇지 않다면야 올라올 방법에 대한 생각 없이 아래로 내려오진 않았을 것 아닌가.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영구히 앞에 장애가 없을 때까지 모험적인 일에 착수하지 않는다. 17번째 이야기. 불만족에 대한 천벌. 원래 솔개들은 백조들만큼이나 깨끗한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말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그들의 목소리가 부러워 있는 힘껏 말의 울음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이 이미 지니고 있던 능력조차 잃어버렸다. 말 울음소리를 배우지 못했을 뿐더러 자신이 어떻게 노래했는지조차 잊고만 것이다. 인과응보. 꿀벌들은 인간에게 꿀을 내주길 꺼려했다. 그들은 꿀을 자신의 재산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꿀벌들은 제우스에게 가서 자신들의 벌집에 접근하는 누군가를 쏘아서 죽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청했다. 제우스는 꿀벌들의 못된 성격에 화가 났다. 그래서 꿀벌들이 누구에겐가 벌침을 사용하면 그것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꿀벌 자신들의 생명도 잃게 되는 운명을 지어주었다. 이 우화는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악의에 탐닉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질책이다. 희망만이 남았을 뿐. 제우스가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을 항아리 속에 꾸려 넣어 단단히 봉한 다음 어떤 사람의 보호 아래 두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했던 그 사람은 봉인을 뜯었다.
순식간에 안에 내용물들이 사방팔방으로 날아가 버렸고 오직 희망만이 남게 되었다. 그 사람이 다시 봉인을 닫을 때 희망만 갇혀버렸기 때문이었다. 인류는 그들이 잃어버린 은총을 회복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는 희망만을 가지고 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브루투스여, 잘못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오랜 여행 뒤에 지친 한 남자가 우물가에 벌렁 누워 잠이 들었다. 그는 굴러떨어질 절박한 위험에 처했는데 그때 운명의 여신이 다가와 그를 깨웠다. 이것 보세요. 만약 당신이 굴러떨어졌더라면 당신의 부주의를 탓하기보단 나를 원망했을 테지요. 운명의 여신이 말했다. 자신의 실수로 불행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신을 탓한다. 이렇게 오늘도 10가지 짧은 이야기들을 한국어로만 읽어드렸어요. 어떠셨나요? 100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벌써 20개의 이야기들을 읽어드렸어요. 아직 80개의 이야기가 남았는데 끝까지 다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어 리스닝 스킬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을게요, 한국어로.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잘 자요.